자, 시작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개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 자, 일단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이 있고요. 79페이지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해서 분사무소 이전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사무소 이전은 가로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3번에 가보시면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언제 어디서든지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으나 지역이 바뀔 경우 업무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누군지는 아시죠? 네. 그렇죠. 자, 이분들도 어떻게 이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전할 수는 있는데 대신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에도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으나 이전하고 업무는 하지 못한다. 자, 기억하세요.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에도 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업기간이라는 건 뭐겠어요? 휴업신고 한 상태죠, 지금. 휴업신고를 했죠. 3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신고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신고한 상태야. 자, 이걸 재개하지 않는 이상 휴업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전 신고는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업무는 하지 못하죠. 또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 업무 정지 처분. 자, 업무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전은 할 수 있다고요. 이전.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에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재개 업무 신고를 하고 업무를 해야 하고 업무정지 기간일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개별적으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한번 가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자, 이 이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반했다. 이전 신고를 안 했다. 간단하게 옆에 적어놓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입니다.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이전 신고 및 제출 서류 먼저 봅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앞에서 우리가 고용인들 어떻게 했어요? 고용 개시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 신고, 종료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하고 나서 10일 안에 신고. 이전한 다음 날부터 아닙니다.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 자, 당연히 이전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겠죠. 그 서식에다가 다음에 서류. 자, A번에 가보시면 등록증. 그 다음에 B에 당연히 이것도 사무소가 필요하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 그렇죠? 자, 여기서는 실무교육 이런 거 수료증 필요 없죠? 등록은 돼 있잖아. 등록돼 있는 걸 옮기는 거니까 등록증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사무소는 어쨌든 필요하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 신고서라는 이전 신고서라는 양식에다 이 두 가지를 첨부해서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관할 내에서 할 때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잖아. 어차피 하던 데다 하면 돼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간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구를 달리해서 간다. A구에서 B구로 간다. 그럼 B구에다가 신고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했잖아. A가 먼저 있던 데고 B가 지금 가려는 곳이야. 어디다 신고해? B. B에다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관할지역 밖으로 갈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등록증,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니은번 가보세요. 중개사무소를 동일 등록관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도 당연히 이전 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건물 내에서 이전하였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자, 뭐 같은 건물, 저 여기로 치면 뭐야?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옮겼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신고해야 돼. 다만 같은 건물
내 이전이라 하더라도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만약에 단독주택처럼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이야. 이 건물이. 그러면 등기부에 101호, 102호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없죠. 전체가 통으로 하나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독립시켜놔가지고 101호, 102호 문짝에 붙여놨어. 그래서 내가 101호에 있었어. 그러다 102호로 옮긴다. 이럴 때 과연 이게 동호수가 변하는 거냐 이 얘기죠. 이게 전체가 하나일 때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아파트처럼 101호, 102호 등기부가 다 따로 있어. 구분 등기 돼 있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101호, 102호는 다른 물건이라는 얘기야. 이럴 땐 당연히 어떻게 돼? 등록증에 101호, 102호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신고할 때 이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재사항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증에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원칙은 다 이전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오른쪽에 등록관청의 업무. 자, 재교부 및 변경교부.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재교부한다고 표현합니다.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등록을 다시 재신청하는 게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등록증도 재교부하는 거예요. 재교부. 끝에 줄에 당연히 뭐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고, B에 가보시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자, 관할 외의 지역으로 갈 때는 등록증 재교부 하는데, 관할 지역 내로 갈 때는 재교부할 때 등록증에 있는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할 필요는 없다. 자, 관할 내로 갈 때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시면 관계서류 송부 요청.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을 관할 외지역으로, 관할 내로 갈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여기서 중개사무를 했단 말이죠. 중개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지금 관할 밖으로 가려고 그래. 이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과거가 궁금한 거야. 얘 과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한테 물어봐야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겨. 과거를 묻고 자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쵸? 결국은 과거를 묻는다라는 건 관할 외로 나갈 때 얘기입니다. 이전할 때. 자, 관할 외 지역으로 이전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A 지역에 있을 때, A 관할에 있을 때 뭐 업무 정지 처분을 당했다든가 무슨 뭔 일을 당했다든가 뭐 이런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서류를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송부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A번에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자, 처음에 여기서 등록을 했을 때 등록 신청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종별을 구분해서 등록대장에다가 등록 기재를 하고 등록증 교부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대장을 내용을 보내줘야 되겠지. 대장.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얘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있죠. 여기 냈을 거 아니야. 그 서류들이 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관련 서류. 최근에 1년치만 1년, 최근 1년 안에 업무정지나 뭐 이런 거 당한 거 있으면 왜 이런 게 들어가느냐면 우리가 저기 뒤에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정지 처분에 가보면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어. 그렇죠? 자, 그런 거 계산하려고 그래서 1년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달라고 하는 거야. 심지어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이렇게 끝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어쨌든 큰 줄거리는 그거죠. 관할 외의 지역으로 갈 때는 등록 후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자, 여기는 어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자, 분사무소 설치 자체도 어디다 신고했어요? 주된 사무소. 이전도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그러니까 법인은 전부 다 주된 사무소가 관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가 그렇게 변경된 건 어디다 해줘야 돼? 분사무소나 이런 곳이 설치된 곳에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보. 자, 그러면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느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자, 앞에서 일반적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제출했죠? 분사무소에서는 등록증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설치 신고 필증 요걸 어떻게 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사무소 확보. 여기서 이제 분사무소라고 그러는 거지. 분사무소 확보.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는 똑같아. 결론적으로 이름만 다를 뿐이야. 이름만.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의 업무 가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및 변경교부. 앞에 위에서 등록관청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등록증 재교부 변경교부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등록관청이 할 업무 재교부.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재교부한다. 수수료 납부한다. 그 다음에 B에 가보시면 분사무소도 원래 있던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럴 때는 마지막 줄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변경사항만 기재해서 교부하고 수수료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음 넘어가셔서 니은에 이전 사실 통보해준다. 이전 사실을 통보해준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그 분사무소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자, 앞에 일반적인 중개사무소 이전에서는 이런 통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있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일로 이전한대. 관할 밖으로. 등록관청 밖으로. 뭐 통보해줘요? 얘가 얘한테 뭘 물어보죠? 그쵸? 통보가 아니라 물어보잖아. 그리고 자료, 서류 요청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와버렸잖아. 그럼 여기 왔다고 잘 왔다고 통보해줘? 잘 왔다고? 이사 잘 왔다고 통보해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하고 이제 끝난 거야. 자, 근데 이게 분사무소라면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죠. 분사무소는 여기 있는 분사무소가 일로 옮기려고 그래. 어디다 신고해? 얘기 안 했죠. 주된 사무소. 여기 따로 있어.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해봅시다. X지요. X 등록관청. 여기다가 신고하는 거야. 분사무소 이전. 얘 분사무소 설치할 때도 어떻게 해? 여기가 주된 사무소라며. 여기다 신고. 이전도 여기다 신고. 그렇죠? 요 안에서 이전할 때도
여기 안에서 이전할 때도 여기다가. 그쵸?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여기다가. 그럼 결국은 얘가 사무소 이전한 건 얘만 알잖아. 얘들은 모르죠? 어떻게 해줘야 돼? 알려줘야지. 통보. 그래서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 그래서 X 등록관청이 A한테만 알려주거나 B한테만 알려주거나 하니까 둘 다에게 알려줘야 된다. 둘 다에게 통보해줘야 된다. 자, 신고 전에 발생된 행정처분 등의 처리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을 관할 외 지역으로 이전 신고를 한 경우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거 이제 조심하세요.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A 여기에 이제 중개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행정처분 당할 일을 했어. 업무 정지든 뭐 등록 취소든 당할 짓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그런 처분이 있기 전에 이전을 해버렸어요. 이전 신고하고 이전을 해버렸어. 자, 그런데 그 사유가 발각됐어. 그럼 행정처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얘가 하느냐 얘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누가 해?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B에서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이전 후.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럴 수 있잖아. 아니 여기서 일이 터졌잖냐. 그럼 얘가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처분 시점에 지금 얘가 여기 있어요? 등록 취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어? 업무 정지 처분하려는데 여기 없잖아 지금. 여기가 있잖아. 그럼 얘한테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건 등록관청에서 해야지. 여기서 해야지. 사유는 분명히 여기서 발생을 했어. 응? 발생을 했지만 여기서 발생을 했고 여기서 인지를 하고 바로 처분했으면 별일 없어요. 그냥 처분하면 끝이야. 근데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전을 해버린 거지 얘가. 응? 자, 업무정지 처분이나 또는 등록 취소는 누가 해야 돼? 해당 등록관청이 해야 돼. 지금 해당 등록관청은 누구야? 얘야. 그죠? 예,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전 후 등록관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그냥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이전 후, 이전 후, 이전 후. 나중에 하면 이전 전 이렇게 돼. 응? 이렇게 머릿속에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 이렇게 되는데요. 자, 공동사용에 의 첫 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사무소 경비 같은 거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 월세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 이런 거를 혼자 부담하지 말고 둘이 같이 부담하자. 대개 이런 경우나 또는 업무를 갖다 서로 도와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A하고 B하고 둘이 같이 한다. 그럴 때 A하고 B가 같이 하는 방법, 중개사무소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 둘 다 공인중개사야. A하고 B하고 이런 수직관계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수평관계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뭐야? 이건 고용인 문제예요. 그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지 서로 독립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단독으로 개설 등록 신청해야 되고 얘도 개설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사무소만 그냥 합동으로 쓰는 것 뿐이야. 이렇게 쓰는 이유에는 거기 나온 것처럼 효율, 업무의 효율적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 사무실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껴보려고 이런 걸 한다. 이게 이제 되게 저럴 때 이제 보면 이름을 붙일 때 합동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많이 붙여요. 저럴 때 할 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사무소의 공동사용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2인 이상 모여 각각 설치하거나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즉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혹은 혼합하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 사무실에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존 사무실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둘이 처음부터 같이 사무소 하나 얻어가지고 각자 개설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사용할 수도 있고, 얘가 먼저 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서 쓰고 있었어. 얘가 보따리 들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나는 소속 공인중개사 말고 그냥 나도 하나 개설 등록하자. 그래라.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공동 사용하는 거.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하고 있다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뭐 하겠어? 이전 신고 해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전 신고. 아니면 처음에 얘가 딴 데 한 데가 없어. 바로 여기서 개설 등록한다. 바로 그럼 개설 등록 해서 같이 공동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4분소 공동 사용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사무소 확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승낙서, 그쵸? 그렇잖아. 얘가 지금 먼저 쓰고 있던 애야. 그 얘가 지금 여기를 쓰겠다. 그러면 얘 승낙 당연히 받아야겠지. 공동사용. 승낙서 첨부. 그 다음에 공동사용 시에 각각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책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구성 개업공인중개사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무 보증도 이거 별개 완전히 둘이 각각 해야 되는 거고, 인장 등록도 각각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사무소를 한 군데다 모아놨다 뿐이에요. 공동사용. 자, 그래서 업무 보증도 개별적으로, 다음 페이지 인장 등록도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니은에 고용인을 채용하는 후 그 고용인이 잘못한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지. A가 갑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했어. 그러면 얘도 관여가 되느냐 이 얘기지. 이거 별개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별개. 얘만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가보시면 공동사무소 설치 금지 선언인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업무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된다. 자, 이게 이거죠. A의 사무소야. A 사무소. 얘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B한테 승낙서를 줍니다. 너 들어와서 공동 사용해라 이 얘기죠.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된다고. 이런 게 다 편법으로 중개업하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된다고.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 당하기 전에 그 전에 승낙서를 B한테 줬어. 그래서 B가 들어와서 지금 공동 사용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업무 정지 처분 당했어. 이땐 별개라고. 그쵸? 얘만 업무 정지 처분 당한 거야. 얘는 계속 업무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들어와 있을 때는 됐고요. 니은번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 이번엔 거꾸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곳에 들어가는 거. 어쨌든 업무 정지 처분 기간 동안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볼까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없지만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딘 빠져?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온, 시험 문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지문 같은 거는 제가 안 읽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십시오. 맞는 건 그냥 넘어갈게요. 인장 등록 가봅니다. 인장 등록. 자, 인장 등록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십니다. 인장 등록 사용. 우리가 흔히 도장이라고 얘기하죠. 인장. 정말 신기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 처음에 개설 등록 신청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 세무서 가고 업무 보증 설정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이제 잠깐 앉아 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하여튼 지도 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도장 그 파시는 분들 다 와가지고 그때 이제 도장 파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인가? 뭐가 있대. 그걸로 도장을 파면 뭐 3대가 재수가 좋다는 거야. 비싸. 그때 이제 막도장 같은 거 우리가 막도장이라고 그러죠. 그 나무 뭐 5,000원이면 그냥 파는 거. 그런 거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와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깃해. 응? 귀가 또 우린 또 얇아가지고 그리고 좀 몇만 원씩이나 주고 해서 근데 그거 처음에 딱 해놓고 도장을 처음 계약서 쓰고 딱 찍는데 아 손이 다 벌벌 떨리더라고. 진짜 처음 해보는 거라. 그 도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등록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인감도장까지 내가 등록을 해놔가지고 전에 내가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인감도장을 아마 쓰게끔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인장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장을 변경 신고한다는 걸 지금 계속 안 해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 근데 그때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그 우리가 항상 보통 인주 묻혀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때 이제 뭐 천년도장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만년도장인가? 인주를 묻힐 필요 없이 그리고 또 모양도 이상해. 그 플라스틱 그 카드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그래서 꾹꾹 누르면 이렇게 찍히는 거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걸로 하라고 막 이러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그래서 그 시기에 그 근처에 중개사무소 생겼던 데는 도장이 저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같은 집 거의 집에서 했어. 용문이 새겨져 있고 막 그래. 그걸로 도장 많이 찍었죠.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계약서에 도장 찍다 보면 그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공동중개하게 되면 일단 내부를 만들어야 돼. 계약서, 중개대상로 확인설명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컴퓨터로 하니까 이걸 인쇄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서명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쓰고 그 의뢰인들은 황당한 거야. 자기들은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막 그 계약서만 해도 4번, 그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4번 이걸 쓰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걸 많이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의무잖아 우리가. 거기다 우리 서명 날인하고 그 도장을 찍다 보면 의뢰인 2명 거 거기에 공동이니까 또 중개사 2 거 한 장에 4개가 들어가는 거야 도장이. 나중에 팔이 저립니다.
한번 찍고 있다 보면. 그리고 그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 도장을 막 찍고 있으면은 그 의뢰인들이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현란해 보이나 봐, 그게.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래서 도장 찍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자, 인장 등록 및 사용 봅니다. 인장 등록 대상자, 시기 및 등록한 인장. 일단 중개보조원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의 시기, 업무 개시 전. 자,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시면 인장의 등록은 다음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고용신고. 자, 원칙적으로는요, 보통 보면 개설등록 신청 다음에 등록증 교부되면 먼저 그 전에 등록 통지되죠? 에? 등록 신청하면 등록 통지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무등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교부는 언제 받아? 업무 보증 설정한 거 보고 등록증 교부해주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증 교부 받고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면 돼. 근데 업무상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바로 그냥 인장 등록도 같이 신청해버려요. 원스톱. 한 번에. 자, 보통 이게 전자문서로 하던 때 말고 과거에는 직접 도장을 들고 구청이나 이런 데를 갈 때야. 갈 때. 그러면 보세요. 개설 등록 신청하러 한번 갔다가 나중에 등록증 교부받고 나중에 또 인장 등록 신청하러 가고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한 번에 해준 거야. 한 번에.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한다고 그랬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 안 하잖아. 대신 뭘 해? 고용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고용신고 할 때 같이 인장 등록 신청하게 해준다고. 원래는 개설 등록 신청이나 고용신고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이야. 원칙인데 이런 신청할 때 그냥 한꺼번에 같이 받아준다고요. 그 다음에 등록할 인장.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그 성명을 그 수식하는 말이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거기에 있는 성명. 그러니까 공적 장부에 있는 성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명에 나타난 그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7 그리고 30mm, 7mm, 30mm 체크하시고. 우리가 도장 팔 것도 아닌데 별것까지 다, 그렇죠? 7mm, 30mm.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등록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듯이 중개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 신청할 때 비로소 법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법인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야? 요건이 상법상 법인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법인으로 이미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인의 목적이 중개업이라든가 그 경업, 그쵸? 이거인 상태에서 개설 등록 신청하러 들어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말하는 법인은 법인 등기까지 마친 애들이야. 상업 등기. 거기에 법인 인장 등기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중개법인에서 쓰는 등록해야 될 인장은 그 법인 인장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등기해 놓은 법인 인장. 요게 중개법인이 쓸 인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법인의 인장. 자,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써야 되고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는 사용할 것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처럼 그냥 법인의 인장을 써버릴 수도 있지만, 자, 법인의 인장은 지금 주된 사무소에 있다가 만약에 분사무소 써야 된다면 또 그거 갖고 분사무소까지 가고 얼마나 귀찮아. 그쵸? 그러니까 아예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쓸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그 다음에 법인의 소속 공인 중에서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앞에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인감 등록된 인장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법인에서도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해요. 누구? 사원, 임원 이런 애들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장.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법인 인장이라고 해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록돼 있다고 그랬죠? 그거 쓴다고 그랬잖아. 그거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있어요. 요걸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상업등기 규칙은 참고로 보시고, 인장 등록하는 곳 어디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느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법인의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그러니까 결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전부 다 관리를 하죠. 인장의 변경. 자, 등록된 인장 제가 아까 뭐 변경하고 싶었다는 이런 얘기 하죠. 변경할 수 있겠죠. 자,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기 전 7일이 아니라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자, 그러나 이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기간에 여유를 준 것뿐이고, 인장이 변경된 경우 중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여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자,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하고 나서 7일 안에는 적어도, 그러면 변경 전에는 변경신고 못하나? 변경 전에는 나 내일부터 이걸로 쓸게요 이런 말 못하냐고. 할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변경되는 거야. 그쵸? 근데 만약에 변경을 할 때 그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7일 안에는 하라는 얘기야. 7일 안에. 그럼 이제 미처 우리가 신고를 못하고 이렇게 깜빡 잊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유를 준 것 뿐이에요. 7일이라는 거. 실제로는 어떻게 돼? 그 만약에 바꾼 인장을 쓰고 싶다. 업무를 한다는 얘기잖아. 처음에 우리 개설 등록하고 나서도 처음에 업무하기 전에 인장 등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뭐부터 해야 돼?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변경부터 해야지.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7일씩이나 시간 여유를 주지만 실제로는 그 변경된 걸 사용할 때는 먼저 신고하고 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경 등록하고 사용한다. 아시겠죠? 어쨌든 7일 기억하시고, 등록된 인장의 사용.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디 쓰느냐? 거래계약서. 그쵸?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에 쓰고요. 확인설명서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은 누구하고 하는 거야 이건? 의뢰인과
중개업자하고 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제가 첫날인가 그 구도 갑이라는 자와 을이라는 자가 거래를 해요. 뭐 매매 같은 걸 한다고 합시다. 여기에 A라는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럴 때 얘하고 뭐 한 거야? 의뢰한 거야, 얘들이. 그럼 얘들하고 맺은 거 이것도 계약이라고 그랬잖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중개해주기로 계약한 거야. 여기도 중개계약. 중개해주기로. 이런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우리 법상으로는. 공인중개법상으로. 자, 그럴 때요. 여기 이게 이제 매매라고 하면 자, 등록된 인장은 여기 계약서에도 쓰고요. 이거 중개하면서 확인 설명했을 거 아니야. 확인 설명서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반 중개 계약서,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치면 거기에도 이 인장이 쓰인다라는 거. 등록된 인장 사용.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처분. 인장 등록이라든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그따위로 한다 그러면 정지, 자격 정지.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인장과 관계돼서 문제가 된다면 업무 정지 처분,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은 자격정지. 자, 1번 볼까요? 소속공인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되고 3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라고 그랬잖아. 법인의 인장이에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분사무소에 만약에 보증해 준 게 있으면 분사무소에서 쓸 수 있고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장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죠.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인장 등록을 개설등록 신청이라든가 고용신고하고 같이 해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잠깐 짧게 쉬고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